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황 모의고사 3회 6번 해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현장 답사시 고려상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행사장의 기상과 특성, 행사 의전 계획서 확보, 행사장의 사전 예방 경호 수준, 행차 코스와 환차 코스. 제가 오늘은 행자로 시작하는 것만 다 모아봤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형은 처음 같은데 과연 고려사항이 아닌 게 뭘까요? 현장 답사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행사장의 기상과 특성 당연히 고려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과 특성. 자, 예를 들면 오픈된 공간이냐, 밀폐된 공간이냐, 실내냐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행사 의전 계획서 현장 답사시에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대비한 수준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사장은 사전 예방 경호 수준. 자, 보세요. 행사장은 사전 예방 경호 수준, 현장 답사. 자, 행사장의 사전 예방 경호는 선발 경호팀이 나가서 각종 안전 검측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될 문제죠. 안전 검측 등이 이루어져야 사전 예방 경호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장 답사할 때는 선발 경호팀이 나가서 활동하기 전에 기획요원에서 현장 답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발 경호팀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하죠. 그때는 사전 예방 경호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사항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상. 그래서 이거는 행사장과 사전 예방 경호 수준은 현장 답사시 고려사항이 아니고 뭘까요? 도보 경호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도보 경호 시. 예를 들면 사전 예방 경호 수준이 높다면 개방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만일 낮다면, 예를 들면 사전 예방 경호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이 없어서 낮다면 밀착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도보 대응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보 경호 시의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차 코스, 환차 코스, 현장 답사시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하차 지점 판단, 이것도 현장 답사시의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죠. 행으로 시작하는 고려사항 요약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4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현장 답사의 고려사항, 행사 의전 계획서, 행사장의 기상 특성 구조, 시설 등의 취약 요소 분석, 행사장의 그 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 확인, 행차 환차 코스, 행 4개입니다. 도보 경호 시에는 행사장의 사전 예방 경호 수준, 여기 나왔죠? 시험 문제 나온 거 방금. 행사장의 참석자 인원 수와 성향,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행사의 성격이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냐. 예를 들면 공식 행사 같으면 어차피 경호 대상자가 많은 수의 도보 경호를 데리고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행사라면 가능하면 도보 경호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도보 경호 대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 경호 시의 고려사항 행차는 행차로 환차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지의 행차와 환차 코스나 차량 경호 시 행차로 환차로 선택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말만 다르지. 이거는 공통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우발 상황 시에는 행사장 참석 인원의 성격과 수입니다. 자, 요거하고 도보 경호 시 행사장 참석자 인원 수 성향하고 사실은 거의 흡사하죠. 여기는 수가 먼저 나오고 이건 수가 뒤에 나왔죠. 성향, 성격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통상 요 2개, 공통 요 2개. 나머지는 완전히 각각의 개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로 시작하는 것만 9가지네요. 9가지를 한번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잘 이해하고 암기해둬야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중 경호기관의 통합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 요소는, 이 정도는 여러분 공부를 좀 했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경호의 통합성, 경호계획 수립, 책임의 분배, 자원의 분배, 경호 첩보와 정보의 수집. 자, 경호기관의 통합성 하면은 여러 경호할 때 여러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형성해서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경호기관의 통합성이죠. 경호처, 경찰, 국정원 많은 경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기관이 여러 개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경호상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책임의 분배가 가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경호기관은 자기 담당국의 책임 원칙하는 게 있죠. 경호 원칙 중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각 기관의 책임, 각 경호원 개인의 책임이 명확히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책임의 분배와 통합성이 가장 관계가 깊다. 8번입니다.
근접 경호원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호원 상호간의 위치를 수시로 조정한다. 맞죠? 경호 대상자와 공격자 사이에 일직선상에 서기 위해서 가능한 위치를 수시로 조정해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나 경호원은 소지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뭐 당연한 거죠. 경호 대상자의 소지품 말고 경호원의 소지품도 중요해요. 왜? 경호원은 각종 무기류를 갖고 있죠. 이걸 뺏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경호 문제와 관련 없는 요구사항은 차단한다. 이거 당연히 맞겠죠? 경호 협력성 원칙에 의하여 언론 및 대중과 적극적 접촉을 통해서 협조를 확보한다. 이것도 얼핏 보면 경호 협력성 원칙에서 맞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틀렸죠. 이거는 미끼입니다. 언론 대중과는 경호원들은 근접 경호는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접촉을 통해서 협조를 확보한다. 이 말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기만 문제입니다. 기만질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만 답변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 9번입니다. 다음 중 건물 외부 건축 요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색 지역을 분할하고 전체를 대충 관찰한다.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하게 만드는 고의적 표시를 확인한다. 명백한 인계철선을 확인하고 출입구 개폐 시에는 밧줄 등을 사용하여 원격 조정으로 실시한다. 전원 스위치는 전원을 먼저 켜본 후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열어본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틀리기 쉽습니다. 건물 외부 건축 요령입니다. 포인트는 키워드는 이거죠. 수색 지역을 분할하고 전체를 대충 관찰한다. 자, 건물 외부는 우리 건물의 방을 검색할 때도 방 가운데서 가청음을 듣고 방 전체를 쫙 한번 훑어본 다음에 방의 일정 지점에서부터 방 바깥에 모서리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방 가운데로 간다고 그랬죠. 전체를 방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건물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대충 관찰해야 됩니다.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하게 만드는 고의적 표시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일부러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고 다른 쪽에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공격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표시, 이걸 잘 봐야 된다. 명백한 인계철선을 확인하고 출입구 개폐 시에는 밧줄 등을 사용하여 원격 조정으로 실시한다. 자, 명백한 인계철선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려고 하면 다이너마이트에 선을 쫙 이어놓죠. 그리고 저 먼 데서 보고 불을 붙이거나 뭘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폭발시키죠. 그게 인계철선입니다. 폭발물과 연결되는 어떤 선. 그리고 인계철선이 있다면 건물 외벽과 연결된 인계철선이 있다면 이 연계철선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이 됩니다. 그걸 방치했다가 인계철선을 통해서 폭발물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폭발물이. 자, 맞고 출입구 개폐 시에는 밧줄 등을 사용하여 원격 조정을 실시한다. 자, 출입구를 여는 순간에 대부분 어떤 전기장치 작동에 의해서 폭발하게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 때 폭발하듯이. 그래서 반드시 먼저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원거리에서 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원격적으로 출입구를 연다. 차량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량 문도 원격으로 먼저 연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전원을 먼저 켜본 후에 이상임을 확인해서 내부를 열어본다. 자, 이 부분이 틀렸는데 전원은 항상 먼저 켜는 순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장치에서 터지는 폭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을 먼저 켜보면 되지 않고 사전에 스위치를 전부 다 확인해보고 육안으로 확인해보고 마지막에 스위치 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부를 전원 스위치 내부를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위치를 켜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 시 조치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손대지 말고 위치와 물건의 상태를 그대로 신고한다. 강력한 금속성 파편성 물질로 방벽을 설치한다. 주위를 최소한 100m 이상 통제하고 출입문과 창문은 개방한다. 건물 안에 사람을 밖으로 무조건 내보내고 내부 출입을 금한다. 자, 이것도 까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가는 맞죠?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위치와 물건의 상태를 그대로 정확히 보고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강력한 금속성 파편성 물질로 방벽을 설치한다. 자, 방벽을 설치하는 건 맞는데 강력한 것도 맞는데 금속성 파편성 물질로 설치했을 때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이 금속성 물질이 파편처럼 터지면서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금속성 비판평성 물질로 방비호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나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방비호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위를 최소한 100m 이상 통제하고 출입문과 창문은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한 이유는 폭발물 같은 것은 폭발할 때 이 닫혀 있으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열어둬야 됩니다. 자, 화재 발생 시에도 출입문과 창문은 열어주죠. 유독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에 사람을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고 내부 출입을 금한다. 자, 폭발물 있을 때는 무조건 안에 사람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폭발물이나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 시에 조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모의고 3회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사랑의 콜센터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안 보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